누가 더 유리할까?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지 않고 동반자적 관계에서 잘 이끌어갈 것 같은 사람은 일단 네 사람 중에서 당대표 누가 될까? 국민의힘 당대표.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정말 중요하죠. 이 총선에서 진 이후에 보수 우파 세력을 다시 하나로 결집을 시켜서 지방선거 인후에 대비하고 무엇보다 3년 후에 정권 재창출을 하는 토대를 쌓아야 되는 지도부입니다. 3년 후에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 남았죠. 그런데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의원 임기는 4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우파 정권이 아니고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은 이재명이 되든 누가 되든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은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악법 같은 것들을 마치 이제 사회주의적인 그런 법안들을 막 제출을 하고 하는데 뭐 특검도 그렇고 탄핵도 그렇고 막 하는데 그 탄핵은 아니고 특검까지 막 하는데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막고 있죠.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또 시행령,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시행령 가지고 법을 막 바꾸는 것을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장관들이 지금 국회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이 국회를 보이콧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장관들이 출석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보이콧을 하고 있죠. 장관도 같이. 그래서 민주당이 오늘 뭐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이 입법 청문회라는 걸 열어서 그래서 억지로 장관을 불러오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이제 정부 그러니까 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방어가 가능한 겁니다. 거부권, 대통령 거부권도 행사하고 또 이 시행령으로 이 방어를 하고 또 그 국무위원들이 출석을 하지 않고 합의가 안 됐으니까는 이렇게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은 그게 전부 다 무력화되죠. 그냥 일사천리죠. 거부권 행사 안 하죠. 무슨 법안을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주로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법안들이 속속 통과가 될 뿐더러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가미된 그런 법안들도 다 통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범할 당 지도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저는 이제 아주 뼈저리 느끼고 있는데 자 일단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사람 쭉 23일 이번 1월에 나경원 1시, 한동훈 2시, 원효령 3시 출마 선언합니다. 출마 선언하고 이미 그 윤상현 의원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당대표가 될까? 당대표가 될까? 제가 예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앞으로 상황이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것이고 저 안에서 이합집산도 할 겁니다. 그리고 결선투표까지 가면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현재 상황에서 제가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누가 당대표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지. 자, 일단 두 가지 전제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전제가 뭐냐. 경선 룰이 책임당원 80%, 일반 국민 2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책임당원은 매달 그 당비를 내는 아주 그 열성적인 당원이고 일반 국민은 그냥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빠집니다. 여기 일반 국민 20%가 반영이 되는데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일반 국민이라고 하지만 여론조사 업체에서 조사를 하면서 먼저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고 물어봅니다.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하거나 조국당이든가 개혁신당, 뭐 이준석 당이든가 이러면 다 뺍니다. 다 빼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 그리고 무당층 어느 당도 지지하는 무당층을 20%로 포함을 시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약간의 역선택은 들어갈 수 있죠. 뭐냐면은 본인이 민주당 지지자면서 이거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여론조사인 걸 뻔히 알고 나 국민의힘 지지해 이러면은 조사 대상이 포함되는데 그것은 뭐 일부분에 약간의 역선택이 있겠지만 그건 이제 논외로 치면은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층이 다 뽑는 겁니다. 무당층이 약간 들어가지만은. 자, 그러면은 국민의, 그러니까 책임당원을 중심으로 당심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심은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압도적으로 앞선다. 예를 드는 겁니다. 앞선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조사를 보면은 이 한동훈, 나경원이 엎치락뒤치락 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80%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그러니까 무당층 합해서 20%가 한 10% 일반 국민 중에서는 들어가고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일반 국민 중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고 책임당원입니다. 같은 그룹이 아니죠. 물론 이 일반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책임당원이 들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같은 그룹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당 대표 경선할 때 이제 책임 당원을 그 대상으로 여론조사 하기는 어렵죠. 당원 명부가 있어야 되니까는 그 여론조사 업체에서 그걸 확보를 못하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조사를 해서 당심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조사한 것과 나중에 책임 당원이 실제로 투표한 것이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책임 당원은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이 지지층, 지금 나오는 지지층 조사에서는 잡히지가 않고 있죠. 무엇보다 이제 결속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결속력이 강하고 두 가지 면에서, 저는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이 책임 당원 그룹이 두 가지 면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의 안정을 상당히 원하는 층이죠. 책임당원들, 실제로 투표를 하는 책임당원은 안정을 원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도 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게 여당 지도부가 좀 견제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책임당원 중에서는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막 공격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같이 협조를 해서 공동 책임을 지고 국정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책임당원들은 2조 심판, 나아가서 문2조 심판, 문재인, 이재명, 조국 심판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은 그러면 누가 그 틀에서 유리할까? 지금 단계에서 제가 이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파악을 하면은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지 않고 동반자적 관계에서 잘 이끌어갈 것 같은 사람은 일단 네 사람 중에서 현재 거론되는 네 사람 중에서 여기는 원희룡이 좀 앞서가 있다고 봅니다. 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상태로 그렇죠.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제 변할 수도 있지만은 원희룡 전 장관은 지금 주자들 중에서 친윤 주자가 없다 이런 말을 듣던 차에 어제 갑자기 전격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출마 선언을 하고 출마 선언하기 전날 문재인 대통령을 죄송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거라서 제가 문재인 이야기가 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축하 사절로 갔다 왔는데 그거를 보고를 할 겸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오늘 출마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내고 또 인수위에서 기획조정위원장 이런 직함도 가졌기 때문에 이 친윤으로 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다른 주자들은 이제 친윤으로 꼽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 원희룡이
윤석열 정권의 안정을 원하는, 그러니까 내부 안정도 포함되는 겁니다. 안정을 원하는 책임 당원들의 표심을 많이 얻을 수 있다. 반면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 거듭 말씀드리는 현재 단계에서 대통령과 이 총선 국면에서 한 두어 번 충돌을 해서 아예 지금 비윤, 반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언론까지 생겼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는데 언제든 관계 회복을 해서 다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전화도 통화도 했다고 했죠. 이번에 출마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보고 겸 약속을 하고 격려도 받았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식사 초청도 거절을 하고, 그리고 김경률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를 해서 뭐 그만두느니 마느냐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 당원들 중에서는 물론 팬덤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꺼리는 쪽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좀 밀리는 윤석열 정부와 그러니까 당정 협조 문제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은 아예 첫 일성이 당정 일체론이었습니다. 당정 일체론. 윤석열 정부가 같이 가겠다.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일요일 날 어떤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말은 하겠죠. 아니면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단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경원은 어디 있느냐? 이 윤석열 새로운 여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와 관계 설정을 하는데 나경원은 이제 그 중간쯤에 있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 중간이라는 것은 이 원희룡과 한동훈의 중간쯤에. 자, 그리고 또 하나, 2조 심판, 문 2조 심판의 필요성을 책임당원들이 많이 느끼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도 제대로 심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책임당원들이 이 2조 심판론에 정말 심판을 할 수 있는, 여기서 지금 문 2조 심판을 한다는 것은 심판뿐이 아니고 방어까지 포함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막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 사람들을 심판을 해야죠. 법대로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누가 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가, 이걸 보겠죠. 여기서는 한동훈이 가장 유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총선 때 2조 심판론을 기초로 내걸었었고 실제로 검사장, 법무부 장관도 했고, 그리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부분에서는 2조 심판의 적합성은 책임 당원들은 이 한동훈을 더 쳐줄 거라는 이야기죠. 원희룡은 이제 거기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원희룡도 개항을에 출마를 해서 이재명과 맞대결을 했기 때문에 원희룡도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과거 정권에 대해서 뭐 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걸 있지만은 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 변수가 뭐가 있냐면은 책임당원이 사실상 이제 당대표를 결정을 하는데 100%는 아니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환경 때문에 결정을 하는데 책임당원의 전국적인 분포를 보면은 TK가 가장 많습니다. 대구 경북. 책임당원, 전체 책임당원의 한 25%가 대구 경북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에 한 20%가 있습니다. 합하면 45%가 영남에 있죠. 그런데 거의 절반 가까이 영남에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 서울, 인천, 경기에 있는 책임당원들 중에서도 정확한 통계는 나올 수가 없지만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영남 초량민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영남의 당심이 중요한데 지금 출마를 하는 4사람 중에서 영남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한동훈, 뭐 지역구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뭐 서울에서 계속 살았고, 또 서울이 활동 무대죠.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좀 인기도 높고 대중성도 있고 합니다. 나경원, 서울 동작의 그 지역구죠. 윤상현, 그 인천이죠. 다 수도권입니다. 그 다음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했지만 국회의원은 서울에서 했죠. 양천에서. 그건 다 수도권. 영남의 그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거의 절반 가깝게 책임당원이 몰려 있는데 이 수도권 출신 후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 출신 후보들로서 보면은 영남이 거의 무주공산에 가깝습니다. 무주공산인데 그 영남의 책임당원, 영남 중에서도 책임당원은 아마 윤석열 정권의 안정을 굉장히 원하고 또 2조 심판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렇게 보면은 유불리가 어느 정도 계산이 되셨는데 그 결과를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측하는 결과 1차 예상인데 1차입니다. 1차 예상이고 이게 이제 한 달 동안 막 변하는데 현재는 출발 선상이 어떻게 서 있다고 저는 보느냐 하면은 한동훈이 쭉 앞에 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라인에 있는 게 아니고 한동훈이 저만치 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그 나가 있는 이유는 막강한 팬덤 때문입니다. 팬덤이 막 지금 쌓이고 있죠. 그 대중성, 팬덤 때문에 앞에 쭉 나가 있고, 뭐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50% 이상 받는 걸로 나오니까는 나가 있고,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원희룡이나 나경원일 텐데, 저는 지금 딱 현재 시점에는 원희룡이 좀 이제 한동훈과 좀 많이 떨어져서 원희룡이 딱 스타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친윤, 그리고 그 일부에서는 뭐 윤심이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책임당원을 기준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원희룡이 이 한동훈과 좀 떨어져서 있고 바로 그 옆에 약간 떨어져서 나경원이 있을 거다. 나경원은 이 대중적인 인지도가 많죠. 정치를 오래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친윤, 비윤 어중간한 좀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앞으로 본인의 스탠스를 가져가겠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오늘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고 그 뒤에 윤상현 의원이 좀 많이 뒤에 있는 상황 아닌가? 자, 그렇게 보는데 1차 투표에서 가반을 한동훈이 얻을지 못 얻을지 거기에 따라서 또 변수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아예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다시 2차 예측을 할 때는 이 상황이 변해 있을지도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스타트 라인에는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선으로 서 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예측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의견들도 많으시겠지만 이게 계속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제가 계속 중간 예측을 다시 또 수정을 할 게 있으면 수정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